자, 여러분, 빨간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1번 과제 캠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은 이렇게 우선 완료가 되어 있고요. 먼저 제조, 응용 프로그램의 제조, 매니팩처링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내비게이터를 오른쪽 버튼 하셔서 우클릭하셔서 기계 공구뷰 공구뷰로 바꿔주겠습니다. 공구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삭제해 버릴게요. 자, 먼저 공구 생성 눌러서 제일 처음에 밀 플래너 하셔서 엔드밀이죠. 엔드밀에 80파이짜리 페이스 커터로 위쪽 면을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직경은 80이고요. 다른 부분은 특히 뭐 특별하게 건드실 건 없고, 여기 보면 공구 번호가 있죠. 공구 번호는 이제 페이스 커터가 첫 번째 공정이니까 1번, 조정 레지스터는 공구 길이 보정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똑같게 1번, 공구 보정 레지스터는 공구 직경에 대한 지름 보정 번호인데,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조금 혹시 모르면 똑같게 1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 자, 페이스 커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구 생성해서, 자, 이번에는요 여기 홀메이킹으로 들어가셔서 센터 드릴이죠. 센터 드릴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3파이 확인. 자, 3 직경,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는 8 그대로 두고 팁 직경을 3.15로 돼 있는데 뭐 3.25 하셔도 되고 또는 3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공구 번호는 2번이겠죠. 조정 레지스터도 2번. 그래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탠다드 드릴, 일반 드릴을 선택하셔서 얘는 8. 이름을 바꾸시는 건 제가 그냥 직경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 준 것 뿐이에요. 좀 알아보기 쉽게. 확인. 8파이로 돼 있고요. 118도. 그 상태에서 공구 번호만 3번. 조정 레지스터도 3. 확인.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번에는 밀 플래너로 가셔서 엔드밀, 지름이 10파이죠. 10파이로 해서 확인. 자, 공구 직경 10이고 날수 이런 거 뭐 건드실 필요 없습니다. 공구 번호만 4번, 조정 레지스터 4번. 이것도 안 쓰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면 4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공구가 설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우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뷰로 바꾸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뷰에 보시면 MCS에 이제 이렇게 이걸 펼칠 수가 있어요. MCS는 공작물 좌표계고 워크피스는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 소재. 자, MCS 더블 클릭 하셔서 보통 여기에 아마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그 코디네이트의 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하고 모델링 하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자, 그러면 그냥 여기 스케치가 여기 제일 상면에 있다면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공작물 좌표계는 이제 이쪽으로 설정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워크피스. 자, 파트. 어떤 모양을 만들 거냐? 자, 이거죠. 이 모양. 클릭하셔서 확인. 자, 블랭크는 원 소재가 어떤 규격이냐? 자, 이거를 경계 블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자, 이 파트와 거의 똑같은 모양의 블록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이 위쪽으로 여유량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범용 공작 기계에서 범용 밀링 작업을 하시고, 이 전체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범용 밀링에서 이 반대쪽 작업을 하실 때 페이스 컷을 안 밀었어요. 그러면 원 소재의 높이와 똑같게 돼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모델링은 전체 높이가 21mm니까 원 소재는 25mm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쪽으로 4mm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원 소재가. 자, 그래서 Z에다가 4를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4mm가 원 소재가 나와 있는 게 되겠죠. 근데 범용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일부 절삭을 하셨다면 이 두께는 나중에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하신 다음 남은 치수가 이쪽에 나와야겠죠. 그럼 결론은 이쪽에서 1mm를 했다, 1mm를 페이스 컷을 했다, 그럼 여기는 3mm가 될 것이고 2mm를 했다, 그럼 여기 2mm가 되겠죠. 아예 안 했다, 그럼 여기 4mm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쪽에서 아예 과정을 안 했다, 페이스 컷을 안 하고 여기에서 높이를 맞추겠다 라는 걸로 했습니다. 자, 체크는 이제 내가 비절삭 할 곳, 절삭을 안 할 곳. 자, 그러면 이거는 선택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요렇게 정확히 반듯하게 딱 보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터를 면으로 바꾸시고 여기에서 이만큼 정도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밑에 부분이. 자, 그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여기 Shift 누르고 여기 다시 제클릭, 여기도 Shift 누르고 제클릭 해주시면은 여기 취소가 돼요. 요 부분만 제가 가공을 안 할 거다 라고 하고 확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파트 블랭크 체크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오메트리에서는 할 건 다 했고요. 이제는 공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생성해서 먼저 페이스 커터로 이 상면을 가공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경계가 포함된 면 밀링 이거 선택하시고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구는 밀 80 이거겠죠.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방법은 밀 피니시, 뭐 정사, 황정사하게 구분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 면 경계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면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곡선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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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 소재의 이 규격에 정확하게 네모가 선택이 됐고요. 이 바운더리의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평면을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지정으로 하셔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방금 선택했던 바운더리가 이 제일 윗면으로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어때요? 이쪽에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자동으로 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밑에 부분에 생겨요. 그러게 되면은 가공을 이 밑에 부분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서 가공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정으로 하셔서 이 상면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할 건 다 했고, 공구의 축만 천면의 수직이 아니라 Z 플러스 Z 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삭 패턴은 지그,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80파이짜리 페이스 커터로 가공을 하면 이 소재의 규격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그냥 한번 이렇게 쑥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스텝 오버를 툴 플랫에 100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100으로 안 해주시면 이 상면을 80파이짜리로 분할 가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공하는 게 시간 절약도 되고 하니까 100으로 해주시고요. 블랭크 거리는 지금 현재 4죠. 지금 절삭 여유량이 4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절삭당 깊이 한 번 할 때 얼마만큼 가공할 거냐, 이거는 이제 다들 다르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적당량 분할 가공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1mm로 4번을 하든 아니면 뭐 2mm로 2번을 하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로 주겠습니다. 자, 최종 바닥 스톡은 이제 우리가 정삭 여유량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0으로 그냥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만질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절삭 각도가 지정으로 해서 180도로 했더니 이 방향으로 가공을 하죠. 그럼 결국은 공구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공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루틴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로 바꾸셔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쪽 방향으로 가공을 한다,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근데 이거 뒤집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돌출 이 부분만 100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 부분 공구 돌출을 1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만지실 건 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 특별하게 만지실 건 없고 여기에서만 이거 100으로 바꾸시고 방향만 벡터로 하셔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비절사 기동이 있죠. 비절사 기동 하셔서 진입에 닫힌 영역은 플런지 하시고요. 열린 영역 성형 하시고 최소 간격 거리와 여기 있는 길이 이 두 가지가 진입을 하기 전에 공구의 위치인데 이게 페이스 커터가 너무 멀면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페이스 커터는 이제 또 이송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0으로 해주시고요. 0으로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여긴 0으로 하시고 여기는 20 정도 하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또 만질 건 없어요. 이 상태에선 없습니다. 자, 이것만 설정하시고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송 및 속도는 이건 이제 절삭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지정하는 거는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대략 뭐 여기서 뭐 한 500 스피널 속도 500에 1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대신 여기 더보기에서 진입만 50%로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구가 이 소재에 제일 처음에 부딪힐 때, 그러니까 절삭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순간에 큰 충격이 와요. 그러면서 공구의 인서트 팁이나 공구 자체에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이 50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기계 제어에 가셔서 경로 시작 이벤트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다른 거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넣어주세요. 시퀀스 넘버 새 추가 하셔서 사용자 정의 오프 하시면 각 블록의 시퀀스 넘버가 사라집니다. 이따가 이제 CNC 데이터가 나올 때 이렇게 하셔서 확인.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이게 100%가 아니고 만약에 50%다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좀 낭비죠. 그래서 여기를 100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의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확인. 자, 이번에는요, 이제 센터 드릴을 이제 가공해야 돼요. 오퍼레이션 해서 홀 메이킹 하셔서 여기 보시면 스폿 드릴링이라고 있죠? 스폿 드릴링. 자, 이거를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공구는 센터 드릴 3파일, 워크피스 드릴 메소드 하셔서 확인 하시고, 자, 이제 특징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여기 이제 원이 있으신 분은 원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이 없죠. 이거 되려나? 이 포인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포인트 클릭하니까 되네요. 코디네이트에 원점 포인트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 코디네이트에 이제 그 포인트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좌표를 지정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게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팟 드릴, 그러니까 이제 센터 드릴은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깊이를 여기를 사용자 정의로 바꿔서 0.6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흔적만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딱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작 출력은 기계 사이클 G81로 출력이 되겠죠. 사이클은 드릴 사이클, 일반 드릴 사이클이죠. 자, 이게 G81, 이게 G83, 이게 G7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쪽에서 드릴링 깊이에서 이제 드웰 휴지 시간을 줄 거냐, 활성으로 돼 있지만 모드가 오프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거 꺼버리셔도 돼요. 끄셔도 되고, 돼 있다면 오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한번 볼까요? 여기에선 특별하게 우리가 지정할 게 없네요. 됐고요. 비절삭 이동, 비절삭 이동도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자, 이속 및 속도 하셔서 스핀들 뭐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적당히 주는 겁니다. 6000 적당히도 아니죠. 이건 알루미늄에 맞춰서 제가 했던 거라, 이거는 이제 SME20C라 속도는 더 놓치고 피드도 아마 낮춰야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되게 빨리 줬는데 알루미늄 할 때는 뭐 이것도 한 뭐 200이나 줄까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정형화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더보기에서 진입만 50 해서 확인. 자,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제너레이트 하시면 됩니다. 생성.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걸로 3D 동적 한 4 정도 주고 하시면 풍 찍고 나오죠. 이렇게. 자, 이거를 뭐 깊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퍼레이션 해서 이번에는요, 깊은 구멍 드릴링이에요. 자, 공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스탠다드 드릴 8파이짜리. 자, 확인. 자,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지정해서 여기 포인트 찍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깊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깊이가, 자, 보시면 여기 탑면에서 여기까지가 21mm예요. 그러면 21이라고 하면 이 공구에, 이 드릴이라는 공구에 구멍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팁 부분을 넘어서 딱 이 경계 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보시면 엔터 칠게요.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구멍이 관통될 거라는 확신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1mm 정도는 더 내려가는 게 맞아요. 밑에 간섭되는 게 없다면. 그럼 얘는 이제 2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이렇게 하고 확인. 자, 여기는 해결이 됐고요. 자, 동작 출력은 단일 이동은 G01과 G00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CNC 데이터를. 근데 이것보다는 기계 사이클 쓰시는 게 좋고요. 사이클은 드릴 깊음, 이게 G83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구멍을 가공하면서 드웰을 쓸 거냐, 그래서 뭐 안 쓸 거다, 활성을 꺼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 단계는 깊이에 관련된 겁니다. 1회 절입량을 얘기하는 건데, 일정 컨스턴트로 놔두고 뭐 한번 가공할 때 이 정도 하겠다 라고 하면 2mm로 안 되실 거예요. 1.8 몇 이렇게 막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으로 해서 2로 할게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Q 값이, G83의 Q 값이 2로 지정이 돼요. 또는 3으로 하시면 3으로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몇으로 할지는. 저는 2를 줄게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딱히 할 건 없네요. 하단 옵셋이라고 있어요. 하단 옵셋. 이거는 뭐 그냥 0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5 안 주고 0. 그 다음에 얘는 G83에서 R 값을 얘기를 합니다. R 값. 그래서 3 정도 주시면 뭐 적당하고요. 스톡은 없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보시면 뭐 여기서도 딱히 손댈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속 및 속도. 자, 해서 여기 뭐 대략 5000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200 하셔서 더보기에서 첫 번째 절삭 뭐 50%로 돼 있네요. 나머지는 건들 게 없네요.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가공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면 퉁퉁퉁퉁퉁퉁 뚫죠. 여기까지 나왔네요. 자, 확인. 자, 이제 오퍼레이션 생성에 여기 있는 밀 플래너 엔드밀 작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자기가 적절한 거 쓰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형태라면 여기 있는 플로어월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외곽 윤곽 부분하고 여기 있는 포켓 부분을 동시에 가공하는 것보다는 여기와 여기를 좀 구분을 짓는 게 낫다. 엄청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월 바닥 및 벽면 가공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 공구는 밀 10이겠죠? 워크피스의 방법은 밀 피니쉬 확인해서, 자, 바닥을 지정을 할게요. 여기죠, 여기.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절삭 패턴은 파트 따르기, 이걸 하시면 되고요. 스텝 오버가 지금 일정으로 돼 있는데 뭐 툴플랫으로 하셔서 한 40% 하시면 딱 좋아요. 40%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막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유연하게 잘 연습한다면 시간 충분해요. 40 정도로 두시고, 바닥 플랭크는 총 5mm죠. 절삭당 깊이를 0으로 하신다면 여기의 높이가 5mm이기 때문에 그 5를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5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5로 해도 마찬가지로 5mm를 한 번에 넣고 0으로 해도 한 번에 다 넣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저는 3 정도로 분할 절삭을 할게요. 그럼 여기가 5면 뭐 2mm 하고 3mm 하던가, 아니면 3mm 하고 2mm, 그거 캠이 알아서 지정을 하겠죠. ZKP 옵셋은 뭐 건들지 않는 거고요. 절삭 매개 변수 볼게요. 하향 절삭, 스톡은 없고, 연결 없죠. 제한 부분에서 공구 돌출을 100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이거는 뭐 여기는 열린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건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찝찝하면 플런지로 바꿔주시고, 열린 영역이 중요하겠죠. 선형 절삭에 비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선형 누르시고 나머지는 특별히 건드실 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자, 이송미 속도 이거 뭐 제가 적당히 넣겠습니다. 저는 뭐 한 5천에, 어떤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5천을 넣는다고 하면서. 네, 이건 제 내킨 대로 넣은 거예요. 여기는 뭐 한 500.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더보기 하셔서 진입에 50 주시고 확인. 이런 건 50 챙겨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공구나 기계 상태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얘를 넣는 거예요.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고 경로가 나오죠. 그쵸? 이게 40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럼 뭐 한 50 정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50 정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확인했고, 자, 이번에는 포켓불을 해야 되잖아요. 자, 플로어 월 이거를 오른쪽 버튼 복사 여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아이고, 이거 뭐 잘못됐네요. 얘만 다시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얘 이름을 바꿀게요. 자, 얘는 이름을 플로월 언더바 아웃라인 이렇게 해주고, 꼭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는 플로월 캣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자, 여기서 절삭 영역을 눌러서 기존에 있던 걸 삭제해 버리시고 여기를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다른 거는 특별하게 만질 게 없고요. 여기에서 뭐 바닥 블랭크 두께가 여기는 4잖아요. 근데 5여도 상관없습니다. 더 많은 건, 깊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절삭 매개 변수도 특별하게 만지실 건 없고 비절삭 이동만 누르셔서 닫힌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플런지로 꼭 돼 있어야 되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복사했으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여기 플런지로 바꿨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드릴점에 들어가셔서 이게 중요해. 사전 드릴점. 이걸 눌러서 점을 지정하겠다. 어디를? 여기를. 자, 이 포인트.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뭐 이송미 속도 이런 거는 동일하겠죠. 자, 그리고 제너레이트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드릴 구멍의 센터 위치로 들어가서 가공을 합니다. 이쪽을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확인. 이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 꼭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누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럼 다 끝났으니까 워크피스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구 경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게요. 자, 검증. 보실 때는 이 3D 동적에서 보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좀 속도를 낮춰서 보세요. 아니면 단계 하시는 것도 좋고 시간이 좀 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재생 한 번, 두 번에 했고 센터 드릴 하고 일반 드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는 이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정삭과 황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기능사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자격증 취득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럼 다 끝났죠? 이 상태에서 워크피스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스트 프로세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를 하실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하게 시험 응시나 또는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포스트 프로세서 파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레드 드링크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포스트 프로세서예요. 우리 학교가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제가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쓰실 수는 없겠죠. 이걸로 하시고 선택하시고 자, 이거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파일 확장자는 아마 PTP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N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경로는 내가 하고 싶은 곳에다가 뭐 여기다가 한다면 다운로드에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겠죠. 모델 1.nc 오케이. 자, 단위는 제가 만든 포스트 프로세서에 인치가 아니라 미리미리로 미터계로 이렇게 되게끔 해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4개의 시퀀스 넘버는 안 지워져요. 이거는 안 지우셔도 크게 상관없겠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블록에 전부 시퀀스 번호가 들어가면 오히려 뭐 지저분하고 용량만 커지고 불편하니까 제가 없애버린 거고요. 이런 M08이나 뭐 M09 이런 것들은 다 공정마다 다 들어가게끔 제가 포스트 프로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알아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설정할 게 없어요. 지우고 바꿀 것도 없고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그때 해당하는 번호로 바꿔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공정마다 M01도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M01 다 들어가죠. 그리고 뭐 이렇게 원점 복귀도 다 해주고요. 공정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어딨냐? 이런 거 H01, H02 이런 것들도 다 공고에 맞게끔 들어가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요것만 바꾸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머신 센터에서 가공 작업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 파일은 지금 이게 자체가 NC 파일이 아니고요. 이건 정보를 보여준 거고 NC 파일은 아까 저장했던 곳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GVCNC에서 한번 검증해 보시고 제출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